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태풍 타파로 논밭 90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농민들의 시름이 큽니다. 장수에서는 사과값이 폭락해 재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보호시설 강제 입소 조치에 반발이 컸는데 자립지원 대책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분야 세계적 석학의 진단과 조언 들어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게 했고 일교차도 그만큼 더 벌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후 처음으로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주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의혹이 사실인지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각종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각종 서류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당시 삼성은 경영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평가를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부채를 숨긴 채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주주 등은 이를 토대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1대 0.35를 받아들였고 이 부회장은 안정적으로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운용실과 운용전략실, 본부장실 등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연금 측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언론적인 답변이라면 저희가 굉장히 안 계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10시간 가까운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부정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익산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농진청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최근 문제가 된 영국과 독일의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에 20억 원을 투자해 최대 67%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와 함께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재단은 해외 투자로 그동안 수익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 무리를 빚게 됐다며 자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가 꾸려질 전망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시도의원 등은 간담회를 갖고 롯데에게 특혜를 주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의 개발 방식은 도심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외지 자본을 배제하고 공국의 영역에서 경기장 개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도내에 남긴 상처가 작지 않습니다. 2주 만에 찾아온 불청객 태풍에 지붕이 뜯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수확을 앞둔 농민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무주 산골마을의 한 목조주택인데 지붕이 비닐하우스를 덮쳤습니다.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묵직한 철판 지붕이 종이 널빤지처럼 떨어져 나간 겁니다. 갑자기 와장창창창 하잖아요. 그냥 나가 보니까 이번 정께 이게 떨어지고 밤에도 잠도 못 잤어요. 태풍이 붙는 데다 고정도 헐겁게 돼 있다 보니 지붕이 뜯기고 아예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과수 농가에도 태풍 피해를 입어 사과나무는 뿌리가 다 드러나 꺾여버렸고 다음 달이 수확기인 만생종 후지 사과는 무르익기는커녕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금 40~50%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지금 좀 이제 괜찮게 수확이 되겠다 했더니 뭐 또 바람이 망가뜨려 버리네. 무주 덕유봉에 초속 28m, 고창에도 초속 13m의 강풍이 불면서 서해안과 산간 지역에만 가로수 300여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바다는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당연히 많이 불고 그리고 산간 꼭대기도 바람이 높은 곳일수록 많이 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지형적인 영향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전라북도엔 사흘간 평균 124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주 만에 태풍에 논밭 90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벼가 쓰러져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걱정입니다.
침수되거나 쓰러진 벼에서는 벼 아래 싹이 트는 수발화라든지 쌀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맑은 물로 씻어주고 병해충 방제도 하시는 것이 17호 태풍은 모두 소멸됐고 현재 필리핀 해상에서 또 다른 태풍이 발달 중인데 기상청은 동쪽 해상에 태풍으로 인한 고기압대가 남아있어 추가 태풍이 우리 쪽으로 접근할 기압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혜입니다. 태풍으로 일부 낙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과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장수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비켜가면서 낙과 피해가 10% 수준에 그친 데다 다른 과일 농사도 풍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군 장수읍의 한 사과 농장. 나무가 뿌리째 뽑힐 만큼 위력이 컸던 이웃 무주와 달리 탐스러운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강풍이 비켜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과일은 전체적으로 10%가 채 되지 않아 사과는 여전히 예년을 훨씬 웃도는 풍년 농사입니다. 지금 홍로 작황도 좋지만 후지 작황도 상당히 좋고 어떤 해에 비해서라도 많은 양이 생산될 것이다라는. 장수는 추석을 겨냥한 조생종 홍로가 주종인데 명절이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팔지 못한 사과가 쌓여 있는 형편. 한 달 뒤면 부사 품종이 출하될 예정이어서 현재 경매가는 10kg 중품을 기준으로 7,000원 선, 예년의 3분의 1 이하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여름 비교적 양호한 날씨에 포도 등 다른 과일도 줄줄이 출하를 앞두고 있어 가격을 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작년 같으면 추석에 반절이나 팔았는데 지금 올 같으면 비가 한 20일 동안 오다 본 게 가격이 이제 폭락되고. 부사 품종 주산지인 대구 경북도 낙과 피해가 많지 않아 농가들은 지인을 통한 택배 판매 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수원시청으로 오늘 5톤차로 한 차 1,000박스 정도가 나갔고요. 우체국 택배에 하루에 지금 주문되면 7,500건 정도 되거든요. 한때 명절이면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했던 장수 사과. 하지만 추석과 날씨에 따른 가격 등락이 너무 커서 명절 대목만이 아닌 사계절 일상 소비를 위한 새로운 농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경기도에서 의심 신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동방재단을 통해 돼지 농장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농가에 생석회 7,000포를 지원해 축사 내외부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또 도내 19곳 거점 소독시설 외에 밀집단지 소독 초소를 10곳으로 늘리고 740여 농장 전체 전담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한편 방역 취약 농장 96곳의 일부 돼지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낭산면 폐석산 침출수가 이번 태풍 여파로 또다시 유출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낭산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익산 지역에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폐석산에 매립된 폐기물과 함께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내려 농수로 등으로 유입됐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올 들어서만 9차례나 침출수 유출 사고가 반복돼 주민 건강과 토양 환경을 침해하는데도 환경부와 익산시 등이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5살 A씨 등 5명을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25살 B씨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전주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는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약 600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29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에 반대하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 상피제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해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해 공립학교에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제도 개정을 추진해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델 장애인의 집에서 학대를 받던 장애인들을 장수군이 일방적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려 해 대책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전주시가 피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상당수 다른 시설 장애인들도 의지에 상관없이 입소에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배델 장애인의 집에서 학대에 시달리던 지적 장애인 최모 씨는 최근 전주 시내에 작은 보금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중증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립을 위한 생활체험과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마트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직접 사기도 하고 방 청소 등 일상생활도 스스로 해내고 있습니다. 제 생활관 좋고 바닥은 잘 걸레게 하거든요. 혼자 사니까 괜찮고. 배델 장애인의 집에서 강제노역과 상습폭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올해 초. 원장과 이사장은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지만 시설 장애인들 거취 문제로 대책위와 장수군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당수 장애인들이 배델 장애인의 집으로 옮기기 전 다른 시설에서도 폭행을 당하는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학대를 당해왔지만 장수군이 이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려 했던 겁니다.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서비스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설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하지만 최근 전주시가 이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배델 장애인의 집 학대 피해자 10명이 자립지원금과 함께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아 전주시의 보금자리를 틀게 됐습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이든 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우리 동네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각자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소한 비율은 2017년 기준 67%, 이 중 시설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6%나 됩니다. 특히 시설 장애인들은 상당수 언어와 신체폭력, 강제노동 등의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꺼번에 모여 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인권 침해당해도 그 누구도 사회에다 호소하지도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수용 중심인 장애인 정책을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방향을 바꿀 것을 정부에 권고한 상황. 이번 배델 장애인의 집 사례가 시설을 전전하며 이뤄지는 장애인 학대의 고리를 끊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결국 장수 배델 장애인의 집 사태는 장애인 보호의 새로운 관점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탈시설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콘노이 교수와 사전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Firstly, what is deinstitutionalization and why is it necessary? The idea of deinstitutionalization is moving people from large, isolated homes into small, integrated homes in regular neighborhoods. Right. It's a concept that is sweeping the entire world in our generation and has had immensely positive outcomes. Well, then we would like to talk about that. What are some of the positive outcomes of deinstitutionalization? When people move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 homes, they experience changes in relationships, more friendships, more contact with family, more with neighbors, and independence skills. People learn to do more for themselves immediately and quickly, and they keep learning year after year. And the other outcomes like health, living longer. Every outcome that we've ever measured is better in the community, and we have 40 years of research on this in 20 countries. However, in Korea at the moment, there still are concerns and disagreement on this issue. What could be the cause of such opposition? There should be concerns, and people should be worried because it can be done wrong. Deinstitutionalization was done badly in the United Stat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different from intellectual disability, people with psychosis, schizophrenia, severe depression. We did it very badly, and people are homeless and in jails. But in U.S. and many other countries, deinstitutionalization was done well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now they are happier, safer. It is everyone's right to be among
humanity, not separated. Okay. Are there any words of advice that you can give to the Korean people? Certainly. This movement is part of an international movement, so first, let us be aware th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ays that institutions are not a good place for children or adults. Secondly, avoid the mistakes of other countries. We move people from large institutions into small institutions. That's a mistake. We can do better. The closer we get to the look and feel of a family, the better the quality of life in every study yet done. But also, there's a very great danger in large facilities all over the world, in prisons, nursing homes, camps for prisoners of war. In all these large places, abuse happens. And it is inevitable. It happens every time, in every culture. You put a lot of people together, separate from society, and bad things happen. We must stop doing that. Take that same money and spend it in different ways. It takes creativity, and it's not easy. But it has been done, and is being done all over the world.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oday. That was great, so brief. 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아동 학대 재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는 모두 1,500여 건으로 최근 5년 사이 1.7배가 증가했습니다.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 재학대는 지난해 300여 건으로 같은 기간 2.2배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나 재학대가 80에서 9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소방 업무를 총괄하는 제16대 소방본부장에 홍영근 소방준감이 취임했습니다. 홍영근 신임 소방본부장은 1997년 소방간부 9기로 임관해 경기도 여주 소방서장과 소방청 화재 대응 조사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이주 외국인들이 민원 서비스를 받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익산시가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열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가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익산역 4층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이 입주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충 상담, 통역 등을 지원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은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게 됐습니다. 또한 북카페와 교육실 등을 갖춘 공간 다가온이 마련돼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역점을 두고 개발 중인 소스 분야의 중국 수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기업인협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제품 수입을 위해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을 방문했으며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 고추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창군은 고추 발효물을 사용한 핫소스 신제품인 으라차차 소스를 소개해 수출 성사가 기대됩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순창 소스가 중국 시장에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고샘길 110세대 우물을 형상화한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시범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란색 건물 번호판은 단순한 주소 표기에 모양과 크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건물과 거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고창 문화재 야행이 야간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 문화재 야행에서 진행된 대표 프로그램 오페라타 기원의 거울은 군민 400여 명이 참여해 장관을 연출했고 정화수 치성과 민속 대동놀이는 고창의 정서와 문화를 잘 보여줘 호응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차별에 맞서다를 주제로 제5회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이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창작극회는 오늘부터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여자의 삶을 담은 상장 뮤지컬 이카루스를 선보입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의 화요예술무대 멋지다 맛지다 걸지다가 오늘 성리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는 오늘 추억의 변사극과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이 공연됩니다. 전주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오늘부터 전주 소리문화관과 어진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고용복지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에서는 오늘 아들 셋 엄마 김유라의 돈 되는 독서를 주제로 김유라 작가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은퇴 후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한 50+ 인생학교를 마련하고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고 일교차도 그만큼 더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4도에서 낮 기온 25도, 익산 13도에서 25도, 동북권 무주는 12도에서 25도, 진안 11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은 14도에서 24도, 고창 12도에서 2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김제, 순창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